다음으로는 좀 금융주라든지 증권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지금 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통과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통과되고 나서 약간 조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역시 뭐 오늘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뭐 안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이제 법률이 3차 상법 개정안인데요. 어저께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1년 6개월 내에 소각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뭐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효과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깊게 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의 금융주나 증권주 관련해서 또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사실은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자라든지 롱텀 베이스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좀 이율 배반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주주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성장시켜서 그 이익을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통해서 받아가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 본령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을 가지고 갑자기 자사주를 사더니 금고에 넣어놓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주주 일가들이나 이런 쪽에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쌈짓돈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해서 강도 내지는 절도 행위가 있었던 거 수준이에요. 굉장히 후진적이고 뭐 선진 증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약탈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히 표현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롱텀 베이스로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성장하면 뭐 하느냐? 과실을 한쪽으로 계속 쉽게 말하면 터널링처럼 빼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라진다라는 게 법적으로 오늘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 이게 이제 또 어떤 질적인 다른 단계로의 진입 신뢰에도 좋다. 기업 성장을 이제 주주들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고 다만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주식이 특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정부 여당이 이번 조치를 통과시킨다는 게 작년 9월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제 법 통과가 뭐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까지는 좋은데 소재 관련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오픈돼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뭐 오늘 뭐 기업을 통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단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총 시즌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자사주 처리에 관한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호재를 받는 기업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또 주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진짜 시행되었을 때 그 효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아마 우리 증시 자체가 선진 증시로 가는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쭉 봤는데 약간 또 아쉬운 건 코스닥입니다. 연초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ETF를 통해서 코스닥을 시원하게 사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1100선까지는 올려놨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피가 올라가는 정도의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률 또는 이런 스피디한 모습까지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희망을 조금 뭐 아직은 접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정부가 사실은 시장 정상화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발표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냐 또는 얼마나 뭐랄까요 좀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준비된 조치가 나올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관건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를 한 게 대책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체 대책의 전부는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대책인데요. 동전주를 좀 쉽게 말하면 청소하겠다라는 대책이에요. 또 하나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들을 좀 정리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시총이 너무 낮은 회사들을 정리하겠다. 그다음에 공시 위반 같은 경우를 좀 제대로 단속해 보겠다라는 조치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더 꼼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주가 이제 1,000원 미만의 그야말로 이제 뭐 동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장사인데 주가가 1,000원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예측한 거는 그러니까 1,000원을 넘기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을 조금 강제하는 정도로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발표한다 쳐도 사실은 우회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말 기준으로 그럼 1,000원을 넘겨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그걸 못 넘기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연말에만 넘기면 되잖아요. 다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또는 여러 주식을 병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회로를 차단할지 안 할지가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를 보니까 합병 후 액면가 미만도 요건에 포함한다라든지 연말 기준 하루가 아니라 연중 며칠 이상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총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비싼 거는 100억대 육박하는데 보통 한 3, 40억씩 하는데요. 시총이 40억 한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올려라라고 했는데요. 올리는 기준도 굉장히 빠르게 올려서요. 올해 7월에 200억이고요. 내년까지 하면 300억으로 스피드하게 올려간다라고 해서 또 타이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디테일을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 투자자분께서 꼭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냐면 대책이 나올 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꼼꼼하게 내고 있다는 거야. 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확실하게 코스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에 비해서 다소간에 늦거나 코스피랑 좀 다르죠. 거기는 종목들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기술이 다릅니다만 코스닥을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좀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